늘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하지만 저는요, 예측만큼 의미 없는 게 없고 경험만큼 값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소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소싱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또 소싱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 차투사 톡방에도 예전에는 소싱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셨고 제가 늘 그때마다 소싱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처음엔 안 믿으시다가 이제는 질문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유튜브를 보면서 이해하고 눈치채고 적용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누군가는 그래서 이미 한 단계 성장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제가 하는 소싱 방법은 딱 하나고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첫 강의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던 제 강의안을 잠깐 보여드리면 진짜 이거 딱 하나 적혀 있습니다. 참, 이 소싱 방법은 오로지 쿠팡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판매 플랫폼에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소싱에 대한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소싱을 맨날 알려드릴 거 없다고 말하던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을 바꿨는지 뒤에서 약간 한풀이식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차투사의 소싱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강의 공지 드리겠습니다. 차투사 5기 실전반 강의 신청 받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 접속해 주시거나 차투사 단톡방, 네이버 카페로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뿐만이 아니라 곧 중국 통장 개설이나 수입 에이전시 연결 등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곧 공지도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미리 톡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진행 상황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상품 소싱 방법은 차투사 빅마켓 소싱으로 이름 짓고 시작해 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쿠팡에서만 통하는 방법입니다. 쿠팡이 아닌 다른 플랫폼들은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먼저 쿠팡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왼쪽 옆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판매하려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세요. 1차 카테고리를 선택할 거냐, 2차, 3차 카테고리를 선택할 거냐 물으실 텐데요. 저는 1차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소싱 자체가 큰 시장을 확인해서 그 큰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3차 카테고리로 내려가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카테고리 차수가 내려갈수록 점점 그 파이가 작아지겠죠? 저는 여기서 주방용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차 카테고리 주방용품 선택하시고요. 스크롤을 거의 제일 끝까지 내려야 이렇게 주방용품 카테고리의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량 순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옆에 60개씩 보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120개씩으로 변경하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판매량 순으로 하는 이유는요, 당연히 잘 팔리는 상품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판매량이 많다는 건 잘 팔린다는 거고, 잘 팔린다는 건 고객이 많다는 거고, 고객이 많다는 건 시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큰 시장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량 순으로 보면요, 쿠팡 광고가 전부 제외가 됩니다. 중간중간 저를 헷갈리게 하던 그런 것들 또한 전부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화면은 익스플로러 시크릿 모드로 보나 일반 모드로 보나 전부 동일합니다. 쿠팡은 사용자 기반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를 볼 곳이 몇 곳 없거든요. 여기서 시크릿 모드로 보면 객관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시크릿 모드도요, 대표님들의 지역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그 몇 곳 없는 곳 중에서 한 군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무의 영역입니다. 실무라고 쓰고 노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판매량 순위 1페이지부터 상품들을 하나씩 천천히 눈으로 훑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보셔야 해요. 컴퓨터로 하시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연습장에 옮겨 적는 편이에요. 세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손으로 옮겨 적어야 조금 더 머릿속에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개인 취향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대표님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여드려야 하는 날이니까 저도 컴퓨터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키친타월. 하고 싶지만 개인셀러가 하기 어려운 품목이에요. 그래서 패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종이컵. 마찬가지이고요. 인증도 어렵죠. 그래서 패스. 이번에는 수세미가 나오네요. 해볼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록해둡니다. 고무장갑이 또 나오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해둬요.
이런 식으로요, 한 20페이지까지만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못해도 상품 기준으로는 한 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초보 대표님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나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에요. 태초에 하늘이 생긴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유통업계에서는 나만 파는 상품은 없었어요. 최근에는 특허권이니 상표권이니 해서 나만 팔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 길어야 몇 년이고요. 그마저도 아류작들한테 순식간에 형세가 역정되는 세상이에요. 다이슨 청소기 한번 예로 들면요, 특허권이 효력이 있던 그 시기가 끝나자마자 삼성, LG에서 똑같은 상품을 다 만들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어서 팔고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끼리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왜 우리 초보 대표님들은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실수를 내려놓으시면요, 더 큰 세상이 열릴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까지가 빅마켓 소싱법이었고요. 막상 해보시면 결국 이 소싱법으로도 팔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들께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실제로 소싱까지 해보거든요. 그런데 막상 소싱해온 상품을 보면 마지막에 수강생들 자체적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품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상품은 저래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빅마켓 소싱에서 시작해서 대표님들이 주관이 뚜렷한 나만의 소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소싱을 할 때는 객관성이랑 주관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소싱의 절반은 주관성이고 따라서 이 주관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표님들이 가진 주관이 합리적인 경우에만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표님의 고집이랑 합리적인 주관이랑 혼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합리성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요, 수많은 상품들의 소싱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합리성은 결국 경험인 겁니다. 늘 제가 유튜브에서 강조하지만 저는요, 예측만큼 의미 없는 게 없고 경험만큼 값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성공하고 실패한 소싱의 경험을 대표님들 나름의 체계대로 재구성해서 소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싱 체크리스트를 저희 수강생분들께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막상 수강생 대표님들이 수강기간에 소싱을 해오신 걸 보면요, 그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직접 경험이랑 간접 경험의 차이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결국은 직접 실행하고 직접 실패해봐야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살아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더라, 이런 거요. 자, 마지막으로 한풀이 넋두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소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제 강의 내용이어서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강의에서 이 빅마켓 소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강의 한 281페이지 중에서 4페이지에 불과하니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1.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소싱 방법만 알고 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표님들이 생길까 봐서였어요. 결국은 경험에 기반한 주관적인 체크리스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빅마켓 소싱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강의를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아서 말았고, 제가 하는 소싱 방법을 다른 유튜버 대표님들이 똑같이 한다는 걸 보면서 내 소싱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다만 그 내용이 너무 소싱법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소싱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아주 소싱이라는 게 사소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초보 대표님들은 어디 소싱할 게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으시겠지만 소싱은 이 사업의 시작 지점에 불과해요. 제가 괜히 1.4%만 할애한 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무려 98.6%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